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2일 신축 첫번째 기사 1411년 명령락군년 현비의 기신이기에 정릉 제궁에서 성도 60여 명에게 음식을 먹이다. 열양군 송거신에게 명하여 성도 60여 명을 정릉 제궁에서 음식을 먹이었으니 현비의 기신이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0일 신축 두번째 기사 손실 경찰관 파견의 폐단을 지적하고 혁파할 것을 대사한 박은이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생각한데 밭이라는 것은 민생의 휴척의 창고의 차고 비는 것이 매어 있으니 수조하기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많으면 거리고 적으면 먹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조를 거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경찰관을 나누어 보내어 공사를 편하게 하니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듯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도마다 각각 2, 3인 혹은 3, 4인이 되어 그 보고 타령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도의 손실의 경중이 동쪽과 서쪽이 뚜렷하게 다르고 또 가끔 이름을 좋아하는 누리가 전하에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본받지 않고 근근히 그 지경에 들어가면 먼저 전해의 손실의 수를 물어서 오로지 실이 많은 것으로 힘쓰는 자가 흔히 있고 전의 숫자를 비교하여 허위로 보태어 꾸미는 자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세가 맞지 않고 백성의 살림이 날로 박하여져서 원망이 조정에 미치니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원컨대 경찰관을 파하고 오로지 감사에게 붙이고 때없이 행대 감찰을 나누어 보내어 손실의 경중, 국민의 고락, 수륙의 장리의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두루 돌아다니며 채찰 신문하여 가끈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보고 의정부에 내리어 상랑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금년에 잠정적으로 파하여 내년을 기다리면 경찰관이 있고 없는 것의 이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헌부의 청을 따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예전대로 시행하라. 헌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만일 파하지 않겠거든 마땅히 차등을 두어 차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북면은 각각 2인씩으로 풍해도, 경기도, 동북면은 각각 1인씩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명하였다. 내가 들으니 건년 이래로 경찰관이 도리어 백성을 몹시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을 근무로 삼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너그럽고 공평하게 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행대감찰은 조선도 초엽에 민간의 이해, 수령의 치적, 건만, 향리의 행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음도 감찰이다. 분대, 장리는 수령을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4일 계묘 첫번째 기사 세자를 벽제역에 보내어 사신을 맞이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5일 갑진 첫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인 태감 황음을 맞이하다. 임금이 시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가 맞이하여 채붕자 피를 갖추어 경복궁으로 맞아들여 예를 행하였다. 황음이 예부의 자문을 내놓았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근자의 조선국안의 자문에 준하면 사람을 보내어 약단을 싸가지고 경사에 가서 사들이 빈다고 하였습니다. 본부간에 절해를 받아 흠희하니 약제는 다른 곳에서 살 것이 없이 때를 기다려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험준하여 약제를 점고 완비하여 태감 황음을 험차하여 싸서 보내어 가게 합니다. 약제는 29미입니다. 대개 지난해 정씨가 경사에 갈 때 자문하여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황음이 또 일렀다. 황제가 다시 자색이 있는 여자를 구합니다. 정윤우의 딸을 얻은 사실은 조관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약물을 구한 것을 회답하는 것으로 가탁한 것이나 지금 주신 약물은 실로 정씨가 경사에 온 것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황음이 태평관으로 가니 임금이 조금 후에 관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다. 황음이 또 자문을 내놓았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근자의 조선 국왕의 자문에 준하면 광록시 소경 여규진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므로 가추 아래고서 태감 황음을 험차하여 재문과 향을 쌓아가지고 재물을 판비하여 이자하는 것이니 본관 가속으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황음이 또 황제의 뜻이라 하여 선유하였다. 장차 불경을 써서 서역으로 보내려 하니 마땅히 종이를 바치시오. 임금이 황음에게 장차 1만장을 바치겠다 하고 인하여 안마를 주고 또 두목관 7인에게 안마를 주었다. 황음은 말을 몹시 좋지 못하다고 하여 부족하게 생각하여 또 나이 젊고 잘 걷는 것을 고하였다. 약단은 양명을 적은 단자이고 절해는 공문서에 해당 규절을 갖추어 기재한 것을 말한다. 미는 종을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6일 을사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안마를 주다. 이튿날 사신이 두목 한 사람을 시켜 용안, 여지 및 호박대, 향대, 환선, 오경을 바치니 임금이 친히 받았는데 사명을 공경하는 것이다. 두목에게 저포마포, 네피를 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세자를 보내어 사신에게 연양을 베풀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7일 병호 두번째 기사 대간에서 손흥정, 황거정, 남은 등의 죄를 정하다. 사헌부 사관원에서 교장하여 손흥정, 황거정의 죄를 정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임금을 속이고 살을 행하는 것은 인신의 큰 죄입니다. 정도전의 음음한 성품으로 우홍수 형제가 자기를 천인이라고 한 말을 한을 품고 이숭인 이종인이 제주를 믿고 자기에게 부쫓지 않는 것을 끓인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전조 말년에 이숭인 등이 마침 당죄로서 나뉘어 기양 갔는데 우리 태조가 천명을 받아 즉위하자 호생의 덕으로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내려서 교수를 반포하여 보이고 죄인을 과단하는 것을 다만 결정만 하게 하였습니다. 정도전은 남은과 더불어 감히 임금을 속이는 마음을 자행하여 비밀이 교서사 손흥종 등을 사주하여 이숭인 등을 임의로 죽이어 위로 태조를 속이고 아래로 형벌의 권세를 오로지 하였으니 견빙의 조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인년에 이르러 이 흉하고 교활한 무리를 놓아두어 그의 사직을 기울어 떨일 뻔하였으니 무릇 무군의 마음이 여기에 이르러 증험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법에 반드시 죽여야 하고 죽어도 남은 죄가 있는 자인데 손흥종, 황거정 등이 권신이 있는 것만 알고 태조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몸소 교수를 받들고 명령을 어기고 잘못 죽이어 권신의 욕심을 이루었으니 법에 상고하면 정도전 등과 그 죄가 같습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만세를 경계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승금사가 무군의 마음을 추원하지 않고 모살의 유래에 얽매이어 망령되게 수와 종을 나누어 죄가 교행에 그치었으니 그 잘못이 이미 컸고 한두 공신이 또한 이 유래에 구애하여 그 죄를 감하기를 청하였으니 그 잘못이 더욱 심합니다. 전하가 또 관대한 법전을 따라서 그 머리를 보존하게 하시니 진시로 난신을 베는 의의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손흥정, 황거정을 모두 극형에 처하고 나무는 비록 공운이 있으나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공보다 죄가 더하니 마땅히 정도전과 함께 패하여 서인을 만들고 자손을 검거하여 후세의 경계를 남기소서. 임금이 명하였다. 상소의 뜻은 그러하나 나의 처결이 중도를 얻었다. 내가 장차 친히 경등을 보고 말하겠다. 견빙의 조짐은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온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를 경계한다는 말인데 주역의 곤괴에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8일 정미 첫번째 기사 중국 사신과 두목에게 옷 등을 하사하다. 옷, 입, 화를 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8일 정미 두번째 기사 대사원 박은과 좌사간 이 명득이 정도전 손흥종 등의 죄명을 밝힐 것을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사람들이 정도전 남은 손흥정, 황거정이 임금을 속이고 살을 행한 죄를 알지 못한 지가 이미 20년이 되었습니다. 전하가 성명하신 작품으로 은미한 것을 나타내고 거역한 것을 드러내어 그 죄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순금사가 한결같이 유례구에 대어 모살로 적용시키니 이미 사실에 어긋났고 또 한두 공신이 말감에 따르기를 청함으로 전하가 특별히 관인한 덕을 베푸시어 다만 폐하여 서인을 삼고 자손을 금고하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죄명을 이루지 않으면 당세 사람이 그 죄를 알지 못할 것이니 사필이 어떻게 후세에 전하겠습니까? 청컨대 그 죄명을 밝혀서 만세히 보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붓을 잡은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니 이로 인하여 또한 밝혀진 것이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다시 정도전 등의 일로 상세하다. 정도전 남원은 힘써 사사로운 원망을 갚으려고 감히 임금을 속이는 마음을 자행하여 손흥종 황거정을 비밀리 사주하여 이숭인의 무리들을 임의로 죽이었고 손흥종 등은 그 수족이 되어 그 욕심을 이루게 하여 주었으니 그 형적을 보면 실로 무군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땅히 그 죄를 바르게 해서 법 쓰는 것이 지극히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한두 공신이 황거정이 범한 것이 종사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여 죄를 감하기를 청하였고 정부도 또한 감히 바르게 의논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등이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으로 좋게 징계되는 것이다. 또 한제가 있는데 만일 한두 신하가 비염하고 사진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집이 조치와 지평 이윤상이 본부의 탄핵을 받았는데 대개 원일할 때 당하여 이제 사신이 온 때이니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 때문이었다. 원인은 사헌부의 관원들이 쭉 둘러 앉아서 관리의 서경이나 풍헌 및 탄핵에 관한 일을 의논하던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8일 정민 네 번째 기사. 성성린 조영무 이천우가 대간의 논핵으로 비염하자 직사에 나올 것을 명하다. 성성린 조영무가 상언하였다. 정부는 백간의 장인데 이제 신등이 모두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위람댁에 그 직임에 있습니다. 어제 손흥종 황거정의 죄를 논함에 있어 춘추의 법으로 한다면 참으로 무군의 마음이 있지만은 정도전의 마음을 추원하여 본다면 사직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금사에 올린 유래에 의하여 말한 것인데 이제 대간에서 함께 그러다고 합니다. 또 대사원 박은이 일찍이 병조에서 신등을 욕하는 말로 모함하였으니 신등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묘당에 출사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전일 정부의 의논을 그러다고 한 것이 또한 옳다. 대간은 임금의 일도 논하는데 정부의 일을 논핵하는 것이 이상할 게 무엇이 있는가? 임금이 지선사 김여지 등을 불러 말하였다. 정도전이 배속이 흉포한 마음을 품고 비밀히 손흥종을 사주하여 감히 지나친 형벌을 자행하였다. 이숭이는 재주가 있으니 꺼리는 바가 있었지만은 이 종학은 무슨 죄였는가? 이숭인 이 종학이 만일 죽어야 합당하다면 마땅히 죄명을 바르게 하여 배웠을 것이다. 본래 죽을 죄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가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군상이 있는 마음이냐? 군상이 없는 마음이냐 나타났는데 종사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신 항상경 정탁은 유자이고 이름하면서 황거정의 죄를 감하기를 청하였으니 대간이 어찌 논핵하여 편출하기를 입 떨어진 나무와 같이 하지 않겠는가? 조영무는 본래 질박하고 솔직하여 학문이 적은 사람이니 와서 청하는 것을 반드시 책할 것이 없다. 옛날부터 죄변이 없는 해가 없는데 지금은 없는 달이 없으니 내가 어찌 감히 의 아닌 것으로 말하겠는가? 너가 가서 일어서 직사에 나오게 하라. 또 대국을 섬기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그러한 것이다. 지금 내사가 온 때에 어찌 자리를 피하겠는가? 성성님들이 대답하였다. 모두 재상의 자격이 없으면서 잘못되어 묘당에 있고 또 대간의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주상께서 이미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으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사신 황음이
현인비 권씨의 친정집 등을 방문하여 점화포 등을 받다. 이로부터 임천년 정윤후 최덕비의 집에서 모두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점화포 몇 필씩을 주었다. 황음이 그 집에 이를 때마다 먼저 말하였다. 이 집에서도 반드시 나에게 배를 줄 테지. 나는 가는 배를 귀하게 여긴다. 태정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팔곡성을 나와 북쪽 하늘로 가다. 모양이 돛박과 같았다. 태정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일본 대마도 종정무가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다. 태정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조화정승 성승민이 사직을 청하는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다. 상언하였다. 조영무는 나이가 아직 쇠하고 늙지도 않았으니 직임을 감당할 만하지만은 신은 나이가 74세여서 이미 치사할 때가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상사하여 사면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여 드디어 대간의 비방과 국인의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어제 대언을 보내어 신으로 하여금 출사하게 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몹시 부끄러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조사가 대간의 기강을 끓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신이 대간의 무시를 당하고도 버젓이 직사에 넣으면 또한 녹을 탐하고 은총을 생각한다는 비방이 있는 것이니 물러가 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직사에 나오게 하였는데 대간의 말을 두려워하는가? 경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성승민이 말하였다. 대간의 말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하기를 여러 신하가 내 몸과 같이 여긴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노신의 마음을 알아주시어 신의 연연을 편안히 지내도록 해주시고 풍교에 세워서 후세의 녹을 생각하고 은총을 굳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경이 물러가기를 원한 지가 여러 해이나 이런 까닭으로 사면할 수는 없으니 가서 이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에서 또 상언하였다. 정부에서 진언한 것이 다만 비염하는 일이고 손흥종 등의 일에 대하여 가부를 말하는 것이지 청컨대 전일에 올린 일을 육조에 내려 그 죄를 밝혀 이론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할 줄을 알게 하소서. 또 성승민 조영무와 공신 조은 안경공 정탁 조견 한상경 요창 등이 말감을 따르기를 청한 연유를 탄핵하고 상서하였다. 남원은 공이 있어 홀로 면하고 손흥정 황거정이 또한 성명을 보존하였으니 이것은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른 것입니다. 또 조영무가 공신 조은 등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와 감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손흥정의 당입니다. 성승린이 또한 조영무에게 붙어서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대궐에 나와 감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또한 무슨 생각입니까? 임금이 힐문하였다. 여러 해 된 일이 좋게 징계되었는데 어째서 다시 말하는가? 또 조정사신을 앞으로 누가 대접하라고 정부를 내보내겠는가? 좌상은 감하기를 청하는 일이 없는데 어째서 탄핵하는가? 대간에서 대답하였다. 신하가 임금을 속인 것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는데 이제 다만 서인으로만 되게 하였으므로 다시 청하는 것입니다. 또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급함은 모르고 다만 법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만 압니다. 성승른이 대궐에 나와 손흥정 등의 죄는 청하지 않고 오직 비염하는 말만 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정부의 인원이 비록 잘못되었으나 대간에서도 또한 그릇되었다. 망령되게 감하기를 청하였다고 칭하여 대신을 탄핵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사신의 접대도 정부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드디어 청가하게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물리치고 지신사 김여지 대언 조말생을 나오게 하여 정부와 대간에서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니 본도로 대간을 꺾은 뒤에 정부로 하여금 출사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또 박언은 이종학의 일가인데 어째서 강경하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니 김여지가 말하였다. 이종학을 교살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박언이 마땅히 피하겠지만 그 일이 이미 나타났으니 왕법으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족친이라 하여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 생각도 또한 그와 같다. 청가는 관리가 휴가를 청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관리가 허물이 있을 때 스스로 물러가기 위하여 말미를 청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경복궁을 수리할 것을 명하다.
경복궁은 태조께서 세우신 것인데 내가 만일 거처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반드시 거처하지 않을 것이다. 경은 즉시 수리하라. 인하여 북루 아래에 못을 파라고 명하고 또 안성군 이숙번과 지의정부사 이응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장량 권천 등이 손헌종 등의 사건에 바른 말을 한 대간을 용서하라고 청하다. 사헌 장량 권천 지평 허승이 대간의 말한 자를 용서하도록 청하였다. 권천 등이 전일에 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상언하였다. 대간은 인주의 이목으로서 무릇 득실에 있어서 말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금 손흥종 등의 죄를 올바르게 밝히지 않아 이를 말했을 뿐인데 도리어 청가를 명하니 신등은 후일에 을로가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좌정승이 사직을 청하니 영의정 하윤에게 도당의 여러 사무를 보도록 명하다. 임금이 정부사인 홍여방에게 말하였다. 좌우정승이 모두 탄핵을 당하여 이를 보지 못하니 도당의 여러 사무를 영의정 하윤에게 품하라. 홍여방이 임금이 뜻을 전하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두 정승은 나라의 훈구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손흥종 등의 죄명을 의논하다가 대간과 틀어진 것입니다. 정승을 진퇴시키는 것은 나라의 중한 일이니 어찌 사소한 연구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사가 바야흐로 사관이 있으니 만일 두 정승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소한 연구로 정승을 파면시키는 것을 돌리게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이 근자에 작은 병이 있어 빈객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견디지 못하니 어찌 감히 묘당에 앉아서 국정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상감은 다시 생각하소서. 임금이 듣고 옳게 여기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성승린 조영무 박은 이영 이명덕 정준을 제수하여 직사에 나오도록 하다. 이조 판서 이식을 불러 말하였다. 대신이 탄핵을 당하면 가볍게 나올 수 없으니 장차 다시 제수하여 직사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직이 대답하였다. 대신의 출처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시 성승린을 좌정승으로 삼고 조영무를 우정승으로 삼고 박은을 호조판서로 이응을 지의정부사로 이명덕을 형조 우참의로 정준을 좌사관으로 삼았다. 헌부에서 또 조영무를 논핵하여 드디어 상소하였다. 조영무가 이미 대체를 읽고 또 대간의 행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행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지평 허승이 조영무의 직을 파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지평 허승이 상언하였다. 인군이 홀로 다스리지 못하며 대간으로 이목을 삼는데 어째서 이목의 관원을 폐하고 다시 조영무를 씁니까? 원컨대 전일에 올린 상소를 윤허하고 또 대간으로 하여금 직사에 나오게 하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3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지평 허승이 조영무를 탄핵하자 임금이 노하다. 조영무를 탄핵하여 상서하였다. 조영무가 자신이 이미 죄가 있고 또 대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출사하니 기법에 어긋났습니다. 상제를 원합니다. 임금이 노하였다. 너가 국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대신을 논핵하니 너가 사신을 접대하려느냐? 허승이 말하였다. 신이 비록 국체는 알지 못하나 정부 대신이 모두 있으니 비록 우정성이 없더라도 또한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컨대 대간은 기법이 있는 곳이니 이것으로 인하여 기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순금사에 당직하는 아전을 불러 허승을 붙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니 지신사 김여지 등이 죄가 있으면 하옥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붙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청가를 하고 조영무에게는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조영무가 나오지 않으니 임금이 김여지 조말생에게 명하였다. 전 대사한 박은은 이색의 삼촌인데 손흥정, 황거정의 죄는 이색에게 근거를 두고 있으니 삼촌으로서 마땅히 물러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어째서 정부를 탄핵하였는가?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박은의 생각으로는 죄가 종사에 관계되고 또 손흥정, 황거정이 속으로 정도전의 사주를 듣고 이승인의 등의 잘못 죽인 죄로 청한 것뿐이고 이색에게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어 말하였다. 영무가 행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가문에 본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 내가 들으니 헌부의 졸도가 조영무의 집을 침노하여 능물하였다고 하는데 행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금하지 않은 것이다. 대사원이 만일 있으면 정부와 다시 텀이 있을 것이다. 태정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3일 임자 6번째 기사 조영무를 다시 우정성의 박경을 대사원에 임명하다. 조영무가 사직을 올리었다. 신이 태조가 개국하던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렀어도 별로 가오가 없었는데 지금은 꿈쩍하면 허물을 얻어 유사히 탄핵을 당하니 청컨대 신의 직책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명하기를 영의정 하윤이 또한 일찍이 탄핵을 당하였는데 내가 출사를 명하면 출사하였다. 마땅히 그대로 따르라 하니 조영무가 직사에 나왔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3일 임자 7번째 기사 광록소경 이문명의 졸기.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첫번째 기사 호조에서 동국면 수령에게 아록전을 주도록 청하자 임금이 윤허하다. 이 앞서 동국면 수령을 넘록을 모두 창고 쌀로 제공하였는데 이때 호조가 올려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록전은 조선조 때 관청의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하던 토지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패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증자문에 구하는 데에 생패를 쓰는 것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패백이 길이가 1장 8척이라 하였고 두시 통전에 또한 말하기를 패백은 증인데 1장 8척이라 하였고 문은 통고 주문공 석전의 당송의 제도에 모두 1장 8척을 썼고 홍무예제의 주연 사직의 와 전조의 상정례에도 또한 예전 제도를 승습하여 무릇 신명에게 예를 하는 패백은 모두 1장 8척을 썼고 상제에게 제사하는 데는 패백을 창색으로 하고 오제에게는 각각 그 방위의 빛을 따르고 선농에게는 청색으로 하고 선잠에게는 흑색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명에게 제사하는 패백은 모두 백색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쓰는 패백이 예전의 제도에 어긋나니 그 빛과 길이를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의 주례 기척을 쓰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자문은 예기의 편병 길흉 관혼의 변례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 두시통전은 당나라 두 우가 편찬한 책인데 200권으로 식화, 선거, 직환, 예악, 병형, 변방의 8문을 나누어 황후시대 당나라 천보 연간에 이르기까지 정견을 기록하였다. 문헌 통고는 원나라 마단립이 편찬한 책으로 384권으로 두 우의 통전에 기초하여 통전 8문을 19문으로 나누고 다시 경적, 재계, 봉건, 상인, 무리 5문을 더 넣어 모두 24문으로 되었는데 낭송, 영중, 종시대까지 다루고 있다. 송조의 제도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례 기척은 자의 하나로 얘기를 만들 때 쓰는데 황종척 일자는 2자의 8촌 3푼 3리에 해당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6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내사 황음이 여규진의 묘에 가서 제사 지내다.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거의 2마리는 모두 쌓아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 제문은 이러하였다. 유대명 영락군년 세차 신묘 8월사 월무일에 황제는 태감 황음을 보내어
광록소경 여귀신의 영에 제사한다. 너는 온후하고 순실하여 평소부터 착한 것을 좋아하였다. 내 척으로 귀하게 여기었으나 더욱 삼가고 조심하였다. 너의 천리로 보아서 마땅히 장수하리라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병에 죽었으니 참으로 슬퍼하는 바이다. 영이 만일 알고 있다면 이 유죄에 흠향하라. 내 척은 천자의 총애를 받던 부인의 친척을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6일 을미온 두 번째 기사. 철성군 이원의 어머니 빈소에 쌀과 종이를 부의로 하사하다. 쌀 20석 종이 100권을 부의로 주고 중간을 보내어 사죄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금성이 허원성의 좌각을 범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사신 황음에게 잔치를 베풀고 안장 갖춘 말을 주었다. 황음이 기뻐하여 살해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고봉례의 청에 따라 큰아들 고상온이 제주 도주관 좌도지를 승습하다. 전 총리의 고봉례가 상언하였다. 제주 도주관 좌도지는 신의 세직이니 장자 고상온으로 대신하기를 빕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도지는 제주도 고시의 토관직인데 신라에서 성주라고 작호를 내려주었는데 태종 4년 5월 고봉례가 너무 참남한 것 같다고 하여 고치기를 청하였으므로 도주관 좌도지관으로 고쳤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울주에 부처한 강거보를 용서하다. 아비의 나이가 81세인데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여규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약제 보내준 것 사례로 병조판서 황희와 좌군 총재 하구를 명나라에 보내다. 황희 등이 복주에서 도망하여 온 군사 김백, 김일 등을 돌려보내는 자문을 함께 싸가지고 갔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사신과 두목에게 옷을 하사하다. 네 살을 전별하고 옷 한 벌을 주고 또 두목에게 사람마다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9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수문사 유정현이 사직을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이 본래 병이 있는데 억지로 공사를 행하여 왔습니다. 요즘 미워하는 무리들이 망령되게 신이 한 일을 가지고 익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두어 조목을 변명할 수 있지만은 오직 가뭄에 대한 일은 실로 제주롭지 못하여 부른 것입니다. 원컨대 신의 직책을 해면하여 신으로 하여금 병을 치료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오고 가는 헛된 소리를 그의 이야기에 읽을 것이 없다. 경이 어찌 사직하려는가. 드디어 지신사 김여지에게 말하였다. 수령들이 그의 엄정함을 꺼린 것이다. 바야흐로 장차 불러 쓰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사직하는가.